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보셨나요? 밖에 보면 빨갛고 노랗게 물든 낙엽들 때문에 눈이 참 즐거운데요. 재미있는 점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각각의 색깔이 바뀌는 속도가 다르고 또 하나의 나무 안에서도 나뭇잎마다 색이 변하는 과정, 속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연은 이렇게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됐고, 저 요즘에 좀 연말이 되면서 올해 계획했던 걸 다 하지 못하면 어쩌나 라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낙엽의 색깔을 보면서 나도 저 나뭇잎처럼, 나무들처럼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절한 AI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월마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합치고 또 전처리하고 8대2로 쪼개는 작업까지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해 주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 작업해 두셨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쵸,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일이 다음 과정인데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지 미리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중에서도 회귀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중에서도 회귀,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강에서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은 총 25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진 분류를 할 수 있는 9가지의 알고리즘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실습, 월마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실습은 이진 분류가 아니라 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바로 리그레이션, 값 예측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바로 여기 왼편에 있는 8개의 알고리즘인데요. 이 8개의 알고리즘을 그냥 차트에서 이름만 보면 뭐가 뭔지 굉장히 어려워요, 이름부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8개의 알고리즘이 각각 어떤 것인지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바로 Ordinal Regression이에요. 얼핏 보기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만 앞에 있는 Ordinal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Order라는 영어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더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쓰이는 단어는 바로 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Ordinal Regression은 데이터 내에 상대적인 랭킹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값이 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그 숫자가 단순한 뉴머릭이 아니라 어떤 순서, 순위 이런 걸 의미하고 있을 때 우리는 Ordinal Regression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중에서 좋아하는 1등부터 5등까지 순서를 매기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쓸 수 있을 거고요. 또는 공모전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각 아이템의 순위를 예측해 보고 싶을 때도 이 Ordinal Regression을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푸어송 레그레이션입니다. 푸어송? 뭔가 영어 단어 같진 않죠? 맞아요. 바로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시메옹 드니 푸아송이라는 분이 푸아송 분포라는 걸 발표를 했고, 그 푸아송 분포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바로 푸아송 레그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푸아송 분포라는 것 자체가 확률론에서 어떤 시간 내에 어떤 사건이 몇 회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아송 리그레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횟수를 예측할 때 사용하면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레이블 값이 숫자이면서 그 숫자가 개수나 횟수를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영상에 구독자들이 질문을 몇 회 할 것인가, 그리고 병원에서 응급 호출수가 몇 번이 될 것인가, 이렇게 횟수를 예측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푸아송 리그레션이에요. 이렇게 1번 오르디널 리그레션과 2번 푸아송 리그레션은 어떤 순서나 횟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 레이블 숫자 값은 양의 정수 값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음의 숫자, 음수를 가지거나 아니면 소수점을 가지게 되면 완전히 이상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이런 종류, 순서를 예측하거나 횟수를 예측하는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레이블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알고리즘을 쓰시면 모델이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알고리즘은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굉장히 잘 알려진 통계적 기법으로 복잡하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빠르게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와 레이블이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선형, 좀 이렇게 단순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예측을 잘 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 앞에 베이지안이 붙었죠? 이건 바로 베이즈 확률론이라는 확률 기법을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에 적용을 한 거예요. 베이즈 확률론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단순히 빈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앞에 일어났던 확률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럴 때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면 빠르게 모델을 학습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 리그레션입니다. 아마 29강 이진 분류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왠지 이름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기본적인 기법, 함수는 다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 알고리즘, 회귀 알고리즘 그렇게 나뉘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이 뉴럴 네트워크 리그레션은 말 그대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로는 풀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에 적용을 하면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개의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요. 총 8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3개가 더 나왔죠. 남은 3개는 Decision Forest Regression, 그리고 Boosted Decision Tree Regression, Fast Forest Contour Regression, 요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3개의 알고리즘은 이름에 forest 혹은 tree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 tree라는 개념은 우리가 29강에서 잠깐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의사결정나무라고 해서 정말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나뭇잎이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에서부터 이진으로 계속 분류를 해 나가면서 이런 조건일 때는 최종값이 어떻게 된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기법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마트 데이터를 적용하면 온도가 몇 도 이상이다? 아니다. 그때 연료비가 얼마 이상이다? 아니다. 그때 또 실업률, 또 그때의 규모 등등등등에 따라서 이럴 때는 판매액이 얼마다. 또 저럴 때는 판매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는 나무를 설계해서 무언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디시전 트리 혹은 포레스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6번, 7번, 8번은 전부 다 이런 나무 형태의 알고리즘을 가지게 되고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Decision Forest Regression은 복잡한 문제에도 잘 활용이 되고요. 꽤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많이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Boosted Decision Tree Regression은 앞에서 봤던 Decision Forest Regression과 굉장히 유사한 기법이긴 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Decision Forest는 여러 개의 나무가 만들어지면 각각의 나무 형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성이 되고 분석을 하는데 Boosted Decision Tree Regression은 이전 나무 혹은 이전 노드에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결과값이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전 결과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확도가 좀 향상되는 경향이 있고요. 복잡한 문제에 잘 풀리기 때문에 이 Boosted Decision Tree 알고리즘도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알고리즘은 바로 Fast Forest Quantile Regression입니다. 와, 이름만 봐도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일단 forest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알고리즘처럼 의사결정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fast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좀 빠르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단어는 바로 quantile이라는 건데요. quantile은 우리말로 분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분위수가 그렇게 우리한테 확 와닿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분위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전체를 우리가 100개로 봤을 때 전반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구나. 0%일 때, 25%일 때, 50%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이 퀀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Fast Forest Quantile Regression은 하나의 값 예측보다는 전반적인 값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측할 때 쓰면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Fast Forest Quantile Regression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나온 결과를 우리가 전체 아이템을 100으로 생각을 하고 쭉 그 순서에 맞게 나열을 한 다음에 전체 중에서 한 25%일 때의 값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50% 정도일 때의 값은 어느 정도고 75% 정도일 때의 값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정확한 딱 하나의 값보다는 각각의 비율에 맞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뭔가의 가격을 예측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Fast Forest Quantile Regression을 확인해서 좀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좀 어려운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근데 나는 이 퀀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다른 알고리즘하고는 좀 다르게 이 값 하나만 보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흐름, 형태, 분포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 Fast Forest Quantile Regression을 쓰는구나 라고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총 8개 회귀 모델에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의 강의를 잘 들었는지 한번 각자 판단을 해보시는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실습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월마트의 주간 판매액을 예측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8개의 알고리즘 중에서 이 주간 판매액을 예측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2개 있습니다. 이 2개는 우리가 실습하는 동안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2가지가 뭔지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선택을 해주세요. 다 골라보셨나요? 아까 나 앞에 게 잘 기억이 안 나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앞으로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Ordinal Regression과 Poisson Regression, 앞에서 봤던 두 가지 회계 알고리즘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월마트 주간 판매가는 맞지 않아요. 일단 이 두 개 Ordinal Regression과 Poisson Regression은 양의 정수값을 레이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소수점이면서도 음수로 되어 있는 값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순서나 랭킹 또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예측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적절하지 않겠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문제가 월마트의 판매량이 아니라 월마트에 방문하는 횟수, 고객들의 구매 횟수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할 때는 포화송 레그레션을 활용을 하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총 8가지 중에서 6가지가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6가지를 쓸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모델을 선택하고 훈련을 시켜보는 과정을 Azure ML Studio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귀 모델을 쓸 수 있는 8개의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은 이름도 많이 낯설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실습해서 또 써보고 자꾸 익숙하게 보다 보면 아, 얘네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쓸 때 어떤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론 잘 들어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켜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